여러분 안녕하세요. C언어 기초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윤영혜고요.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C언어 기초 강좌의 2장이고요. 자, 프로그래밍이란 제목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래밍이란 논리의 전개. 자, 프로그래밍은 논리의 덩어리입니다. 자, 논리 없이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들을 질서 있게, 자, 질서도 빼면 안 되죠. 질서 있게 나열한 문장들이 바로 프로그램이고요. 자, 처음부터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프로그램 명령이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줄마다 명령이 있을 때 위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아래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를 나열. 자,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에서의 순서 핵심입니다. 또 나열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프로그램을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몇 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고 출발해야 하므로 자,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을 유념해서 자,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이 C 언어 자체는 자, 3세대, 즉 절차적인 언어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최근의 프로그래밍 기법은 절차적인 것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것 플러스 뭐 객체 지향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C 언어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배우려고 해요. 자, 절차적인 거.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요소가 바로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변수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변수는요. 영어로는 variable 이렇게 썼는데 var 요게 자, var 요 어근이 바로 변한다 이런 그래서 변수의 변자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변한다. 자,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 프로그래밍의 값을 움직이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수이고요. 자, 이것은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기억 공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안에서 어떤 변수, 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0을 넣어라, 뭐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다면, 자, 그것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번역되어 메모리의 일정 기억 공간의 이름을 A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만 메모리에 할당된 후로는 이제 여기 번지를 갖게 됩니다. 메모리는 그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어떤 가상의 기억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메모리 주소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의 이름으로 즉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만 번역이 돼서 자, 어떤 일정한 기억 공간의 어떤 개념을 변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객체 지향도 모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변수를 알아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상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어를 먼저 보죠. 자, consta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에서 con이라는 어근을 가지면 항상 상자, 항상이란 뜻이 항상, 동일하다, 항상.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상수는 변수가 변하는 값, 변수를 지니고 있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라면 상수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수라는 의미로서 예를 들어서 숫자 우리가 1, 2, 3, 4, 5 하는 이런 아라비아 숫자들은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던 유럽을 가던 미주를 가던 1, 2, 3, 4, 5라는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의미는 같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파벳의 A 자 다른 나라라고 해서 이것을 물론 비슷한 뭐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A라는 글자라는 의미는 어디를 가도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로는 상수라고 어려운 말로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 어떤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데이터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숫자, 크게 또 문자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C 언어를 배우면서 좀 더 다양한 상수를 이제 만나게 되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데이터 우리나라 말로 자료, 타입은 형. 자, 데이터 타입. 자, 데이터에 뭐가 있다? 타입이 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컴퓨터 안으로 내부로 읽어들여 표현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크게 문자, 숫자 등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즉 자료형을 의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자료들이 타입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문자 숫자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예약어와 식별자 즉 사용자 정의어인데 이 예약어는 미리 여러분들 우리가 예약된 테이블이나 예약된 장소에 우리가 뭐 늦게 와서 차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약어는 미리 만들어진 명령어 예를 들어서 C언에서 프린트문이 많지만 프린트F라는 이런 예약어가 있어요. 프린트F.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어를 만들 때 이 미리 예약된 명령들을 내가 정의한 어떤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어는 예를 들어서 변수 같은 것은 내 마음대로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자 정의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 내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용어 이게 바로 예약어고요.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어입니다. 자, 전자 예약어는 이런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용어는 예약어라고 reserved word라고 부르고요. 자, 후자처럼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 identifier, 사용자 정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약어를 익히는 것이 바로 그 언어의 문법을 익히는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주성문.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과는 관계없이 프로그램 코드 내에 기록할 문자들을 주성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프로그램을 해설하는 설명이 첨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영문으로 쓰는 모든 것은 명령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누가 작성했고 뭐 이런 어떤 설명글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C 언어의 주석은 원래 고유의 C 언어는 요거. 자, 다시 쓸게요. 슬래시 별표 이것을 아스테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별표 슬래시. 자, 요 안에 기록하는 모든 것들은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글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 줄 설명글은 슬래시 2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락 맞추기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 포함 관계에 있는 것 우리가 한글을 써도 큰 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은 번호가 있고 또 들어가서 또 작은 번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 프로그램도 인덴테이션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수정할 때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칸 정도 안쪽으로 들어서 코딩 입력하게 되는데 이것을
들여쓰기라고 하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 해주어야만 프로그램 오류를 빨리 찾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번역과 수행. 그래서 프로그램은 영문자와 비슷한 명령어로, 예를 들어서 printf 자꾸 나오죠. 이것은 출력하라는 그 C 언어의 문장인데요. 자, 요렇게는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0과 1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자, 이 번역 과정이 그 C 언어는 한꺼번에 번역하는, 이게 그 한 줄 한 줄 번역하는 방식이 있고요. 한꺼번에 모든 문장을 번역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주는 그런 번역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컴파일이라고 하고요. 이 C 언어는 바로 이 컴파일 방식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우린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할 건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모장 같은 데서 했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우리가 고유 확장자를 C 또는 CPP를 붙여줬어야 됐고,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똑똑한 에디터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붙여주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원식 코드 또는 소스라고 하고요. 이것이 한 번의 번역과 또 한 번, 두 번의 번역을 거쳐서 완전히 0과 1로 바뀐 것이 바로 exe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exe 파일을 메모리로 올리면 곧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자,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르는 기계인데요. 초기 프로그래머들은 0과 1로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0과 1로만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0과 1로 종이 한 장 가득히 있다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잘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을 몇 개 묶어서 어셈블리어 기호화해서 어셈블리어를 만들어냈는데, 자, 이게 또 어렵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그 영문과 비슷한 고급 언어라고 하는 C 언어가 바로 고급 언어죠. 그런데 저급 언어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앞에서 말을 했고요. 자, 이래서 0과 1로만 되어 있던 기계와 어셈블리어는 저급 언어라고 부르고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되어 있으면 고급 언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자, 의미, 기계가 이해하기 쉬우면 저급 언어, 인간이 이해하기 쉬우면 고급 언어. 종류는 저급 언어는 기계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고급 언어가 되겠고, C 언어는 고급 언어입니다. 하지만 저급 언어의 성격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C 언어의 기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전히 프로그래밍보다는 C 언어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